지나갔다. 본인들이 아는 게 단감에 송곳이 지금 시대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근데 송곳은 젊은이들한테 태초하고 송곳하고 태초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 태초가 먼저 시장을 잡겠죠. 그 송곳은 그 뒤에 나오죠. 그 맛도 떨어지죠. 그 주스 먹으면 이제 태주가 맛있지. 그렇죠. 태초가 맛있으면 소비자가 우리가 그 복숭아를 그런 게 태초하고 송곳하고 비교할 수 있다면 어느 거 사 먹겠냐고. 태초 사 먹겠죠. 그죠? 맛있는 과일 먹죠. 근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과일을 생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배는 단감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소비자 좋아하는 거지. 부유가 될 수 있죠. 자, 부유 단감이 그 대봉이 제일 수려요. 대봉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종시 꽃감. 꽃감이 제일 수려. 자, 이거 수를 따고 이걸 하면 우리 꽃감 지역에서 해야 되겠죠. 우리 지역에서 창원 쪽에서는 꽃감 이거 대봉이 재배하면 지금 경영이 안 맞죠. 안 하죠. 맞아. 그럼 우리는 단감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단감 농사를 제일 잘 짓는 방법이 해야 된다. 그럼 우리 땅에 올해 재배 면적이 몇 평입니까? 단감. 예. 7,000평. 단감 7,000평. 우리는 주산지이기 때문에 단감에 대한 기술력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많은 정보를 배우기 때문에 누가 잘하나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박스 개수를 얼마나 따느냐 이러거든요. 작년에 몇 개 따고 연 평균 몇 개 땁니까? 10kg. 한 6,000평에서 한 4,000개 땄죠. 6,000평에 4,000개. 올해 1,000평이 늘었네요. 예. 그 다음에 전에 한 거는 6,000평이다. 전에 6,000평. 4,000개 땄다. 작년이죠? 예. 돈 벌었네. 가격이 비싸니까. 해마다 그 정도는 따요. 요 정도 딴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따는데 올해는 이제 더 늘겠죠. 그, 600평에 그 1000평에 800개, 68이 48, 700개, 27이 42, 600한 50개 따거든, 1000평에. 1000평에 600만 50개 딴다고 보는 것 때문에 얘가 7000평이면 60, 42, 4200개 하고, 꽃이 35, 350개. 4,500개. 4,500개 정도 늘어나겠죠, 이제 가령, 그죠? 올해 4,500개를 땄을 때, 단감의 열매 크기, 과 크기, 과 크기는 어떻게 만들 때 내야 되죠? 그렇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과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봄순, 굵기, 얘가 굵기가 과일의 넓이를 결정해요. 이 얘가 굵기, 이 크기. 그러면 얘들이 그 그림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쪽에 책에. 그러면 얘가 커지면 이 크기에 비례하면 과일이 요 넓이에 해당. 요 넓이. 넓이. 그러면 이제 넓이에 요게 해당하고 그 다음에 잎의 두께는 요 길이에 해당해요. 요 길이. 그 잎의 두께는 요 길이에 해당해요. 잎의 두께는 뭐에 해당하냐면 여기는 또 잔뿌리 발달. 그 다음 잎의 크기는 여기는 초기에 전년도에 체내 저장 양분과 체내 저장분 그 다음에 체내 저장분에 의해서 잎의 크기가 바뀌어서 요때 긴 뿌리가 나옵니다. 자, 긴 뿌리가 나와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잔뿌리 발달을 쓰기서
비료량이 맞으면 되거든요. 여기 비료량. 자, 여기 비료량이 맞으면 되는데 이 시값은 보면은 2.5의 비료량이라는 뜻이에요. 그 비료량을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비료 이전에 뭐 주고 있냐? 퇴비 주고 있죠. 예. 퇴비. 퇴비를 주면 감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우리 크다고 생각하는데 작아집니다. 그렇게. 왜 그러냐면 얘가 퇴비가 들어가면 이파리 보면 첫 이파리, 두 번째, 세 번째 이파리 보면 네 번째 이파리 오그리죠. 요래장 보시죠. 이파리 요래 딱 오그리져 있죠. 예. 딱 오그리 안 펴지고 여기 있어요. 가을까지 요래가 있죠. 그럼 감이 잘다. 여름에 요거 디비 보여. 해딱 디비까지 올려야 돼. 요래 폭탄 요래 디비 만들 거예요. 여기 다 디비다 이거. 네, 해딱 디비 보여. 왜 그러냐면 잎 두께가 두꺼워지면 앞면이 살이 좀 요래 들어갔더니 다시 튀어나오고 요래 되고. 요거 동작을 일으킬 줄 모른다는 거죠. 비료량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그 100평에 그럼 예를 들어 100평에 요수 한 포를 주라는 얘기네요. 그거는 기비. 지금 이제 비료량을 맞추는 방법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퇴비 속에서 우분을 주면 소금이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돈분, 그 다음에 개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분을 줄 때 가리 성분이 제일 많대요. 소금 성분. 근데 이 퇴비들도 발효를 시켜요. 발효를 안 시킨 퇴비는 요게 땅에 쏘가지고 우리 토양에 발효되면 땅에 있는 질소를 또 먹어버려요. 우리 토양에 퇴비를 줬는데 질소가 작아질 경우가 있어요. 예. 완숙이 안 된 퇴비를 줬으면 땅에 와서 발효되면서 퇴비를 먹고. 얘가 발효가 될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 탄수화물과 그 다음에 질소, 이 다른 영양소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땅에 있는 걸 퇴비 조금 넣자고 해서 질소를 뺏어 먹어버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발효 안 된 퇴비를 쓰면. 또 퇴비를 주면 우리 또 모닥 부어 놨잖아요. 그것도 허치가 좁아있는데 모닥 주워 나면 더 갈이 가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크게 흩어야 되네. 예, 허치가. 그렇게. 예. 모아주고 나보면 장점은 수분이 모이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그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게 돼요. 계속 가리 성분이 나오니까. 한 번에 흩어가지고 싹 흘러가 버리면 되는데, 떠내려가 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감이 큰 것이 이만한 게 나와가지고 10kg에 10kg 한 박스에 24과 이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차이거든. 그 부유는 끓여 놓기가 좀 힘들던데. 요거 하나 따봤습니까? 안 따봤어요. 그렇죠. 한 번도 안 따봤어요. 한 번도 안 땄다는 한번 소리는 따봤지. 우리가 재배하는 가수원이 양다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양지, 양지. 햇빛이 많이 보고 있다. 많이 보고 있지, 그죠? 해질 때가 햇빛 보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과일을 큰 게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밭이 오후 3시에서 4시 정도에 엄지가 되는 거. 예. 엄지. 요게 좋아요. 엄지가 되면 요건 그나마 과일이 좀 커. 햇빛이 되가 더위 적게 탄다. 그 정도 우리 4시 되면 엄지에 그러지. 4시에 엄지 돼야. 예. 4시에 엄지 되는 가수원을 재배한다면 이거는 조금만 관리 잘하면 내가 큰 대화를 딸 수 있어. 4시에 엄지를 4시 복합은 안 줘요. 이제 복합은 주고 안 주고 이제 또 다시 가르쳐 드릴 건데 우리가 20일 다시 질소. 예. 30도 있다 보니까. 21 다시 17 비료를 주면 요게 암모니아 가스가 빠지면 14.7로 바뀌어요. 여기 가스가 빠지면 14.7이에요. 14.7에 17 되겠죠. 그럼 어느 게 많아요? 인산가리 많아지죠. 그 다음 명품 300이라는 게 있어요. 30에 10에 8. 그럼 얘는 주는 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합되는데. 얘는 21이 돼요. 앞에 게. 앞에 게 21이 돼요. 21에 10에 8이 되겠죠. 요비로 주는 것처럼 요비로만 계속 줘도 괜찮아요. 봄부터.
위로 봄부터 계속 주면 이건 이상이 없죠. 그런데 얘를 주거나 우리가 NK를 했죠. 네. 18-0-18 주잖아요. 그럼 얘를 18을 주면 12.6이 돼요. 12.6에 18을 주겠죠. 그럼 더운데 더위를 타겠죠. 잠시 먹고 없으거든요. 그래서 요 비료 쓰는 방법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잎이 커지는 거는 뿌리가 뻗어나가는 단계에 해당하고 잎이 두께가 두꺼워야 돼요. 두께가 두꺼워야 세포량이 늘어나면서 과일도 커져요. 여기서 세포, 과일의 세포는 꽃핀 뒤에 20일이거든요. 끝나요. 그럼 과일은 꽃핀 뒤에 20일 되면 세포량이 끝나요. 그럼 그때 에너지가 뿌리가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체내 저장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잎에다가 영양제를 쳐가 잎을 두껍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과일이 넓어지고 커지게 돼요. 이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될 비료가 뭘 써야 되느냐. 그렇지. 우리 밭에 필요한 게 이때까지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표를 보게 돼요. 감을 농사지는데 감의 토양 분석표가 나와야 돼요. 분석표가 여기 있는 거 보면 선생님하고 내가 친구네요. 갑자기 친구 가면 안 되고 너무 동네에서 와가지고 요런 표가 나와요. 네. 요런 표가. 네. 그럼 이게 뭐야? 다 높게 나와요. 인상가리하고 다. 그 높게 나오면 이 높게 나온 수치는 인상가리가 지금도 많다 소리예요. 거의 대다수 우리나라의 땅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다시 복합비료 주고 퇴비료 주고 해서 또 늘어나겠죠. 그럼 비료가 어떤 게 되냐면 가리 비료는 고온, 그 다음에 질소는 저온. 여기에서 좋은 역할도 많아요. 가리는 영양 이동을 잘해요. 영양 이동, 생식 다 되는데, 그런데 이게 좋으면서도 싫은 면이 있다. 공기 이게 많으면 가리 가다 고온 현상으로 영양 이동 빠르고 생식 이동이 빠른데 더 이렇다. 저온이 되는 이 비료는 영양 성장은 잘하는데 단점은 가을에 많으면 색이 더디나는 단점이 있겠죠. 봄에 너무 질소가 많아도 추위를 타겠죠. 저온이니까. 요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요 비료 값으로 맞추는 게 제일 좋다. 근데 비료를 줬다고 먹느냐? 절대 안 먹는답니다. 제가 옛날에 비료를 21-1호물 복합비료 끊어가지고 2000포를 끊어가지고 감나무 농사 3만 평 지을 때 한 나무에 네 나무에 한 포씩 줬거든요. 너무 많이 줬다. 그 내 말 들어보라 하니까 이게 맞다 걔네한테. 그럼 가을이 요만할 거 생각했거든. 네.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네. 우리가 요소가 좀 세죠. 46%짜리 그 요놈 요소를 요소를 주면 요소가 다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30%뭐 없어지면 약 30%밖에 안 남아요. 이것도. 근데 요놈을 갖다가 또 그 다음에 내 나무 한번 줘봤거든. 네. 근데 감이 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먼저 선 동작이 그 황금을 농구에서 잎을 살을 먼저 찧어야 돼요. 잎이 두꺼워야 된다. 그렇죠. 잎을 살을 찧어야만이 모든 역할을 하다. 그럼 그 필때기에 뭘 줘야 되네. 그렇죠. 그래 이제 우리가 눈이 부풀 때 이때는 목매 시비. 목매 시비는 2 내지 3회. 그래서 봄에 두꺼운 것은 총알이 총구에서 나갈 때 1mm 틀리면 탄작점 1mm 틀려져요. 감농사를 10년 해봤는데 뭐 있습니까? 봄에 잘 된 집이 가을에 좋더라. 맞죠? 봄에 그 집에 좀 감시량이 괜찮은 게 가을에 감도 크더라. 그 답이거든요. 정답이라 그게. 그 정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우리는 못할 뿐이다. 근데 변화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정확한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다고 볼 수 맞아요. 있어요. 목매 시비 저기 뭔데요? 목매 시비는 예. 물 500리터에 골드 그린 2리터에 설탕 5kg 이렇게 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개발해낸 거예요. 그래서 골드 그린이라고 하는 요 저희 제품하고 요를 설치했을 때 가지의 눈이 커지더라. 요걸 안 하면 요 다음 단계를 가요. 그걸 안 하면 또 그 다음 단계가. 앞에 거를 고칠 수는 없어요. 목매시비라는 걸 갖다가 연면시비로 목매시비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그냥 한 단계 넘어간 걸 작년 농사 지금 짓다고 감이 크지 않아요. 그죠? 돈은 벌 수 있지만 작년에 감이 지금 한다고 크지 않아요. 네, 그렇지. 요 마찬가지로 꽃핀 뒤에 세포량이 20일 안에 늘어나는데 그 시간 안에 지나고 나면 세포량은 늘어나지 않아요. 세포 개수가. 그래서 목매 시비는 이랬는데 이제 봄순이 나오면 이제 연면 시비. 감순이 나오면 연면 시비. 요 때는 이제 연면 시비. 요거는 7월 15일까지. 7월 15일까지가 상반기. 상반기에는 골드 그린 물 500리터에 1.5리터에 골드 칼라도 1.5리터 따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2번을 치고 요거는 1번을 치고 여기에다가 설탕을 뿌려서 준다. 요 간격은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우리 약 칠 때 같이 해줄 때 이렇게 섞어가 약하고 변화하면 됩니다. 그럼 설탕을 약칠 때 섞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양제하고 같이. 농약을 혼합해서 쓰면 요걸 둘 중에 한 개를 섞으면 그 속에 섞으면 물의 pH가 또 떨어져요. 물의 pH가 높으면 농약들이 지금 알칼리성이 산성이 많아가지고 중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이 우리 pH가 7.0배가 넘거든요. 중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 그린 1점 설탕 3kg를 넣고 예. 그래서 상반기에 이렇게 썼을 때 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보면은 탭이나 비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료를 주는 것도 이 비료도 요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 요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해서 더 주는 방법이 있어요. 올 코팅 비료. 올 코팅. 예. 요거는 30에 7-7이 있고 요 소재가 조금 달라요. 그럼 이거는 전체가 코팅이 되어 있는 비료예요. 이걸 뿌리면 오래 가겠죠. 그러니까 날아가지 않는다. 수분이 날아가지 않는가 보다. 그렇죠. 여기 녹아가 천천히 나오죠. 몇 개월 가니까. 요 비료는 빨리 나오지만 요거는 받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비료는 먹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거 비싸겠네요. 비싸도 요 올 코팅이 있고 그 다음에 완효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대로 사진 않았지. 적어놓고. 완효성. 야, 역시 사장님 똑똑하네. 경영이 확실히 낫다. 응. 다 보더만 사진만 찍으면 되는 니처럼 뭐 열심히 했는데. 아니요, 근데 그래 나중에 안 인정하지. 완효성 비료는 요거는 거의 다 보면 질소 코팅이에요. 질소 코팅. 그럼 여기 가격이 좀 싸요. 그럼 요거는 35,000원대에 넘어가고 요거는 2만 몇천 원대예요. 한 포당. 예. 근데 요거는 프로테이지가 보면 요거는 18에서 앞 대가리가 한 22%까지 있어요. 다르죠?
요거하고 요거 가격 차이 나지만 요 프로테이지가 달라요. 그 뒤에는 뭐 어디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요 비료를 쓰나 요 비료를 쓰나 그 차이는 요 질소 함량 차이예요. 근데 요건 올 코팅이 되니까 가격이 비싸고 질소량이 많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비 속에서 요렇게도 계산해야 된다. 밑비료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봄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봄순이 한 5cm는 너무 자르기 어렵고 한 7cm 정도 5에서 한 10cm 미만 약 5에서 약 8cm 나갔을 때 적심을 했다. 그럼 봄순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파리가 동글동글 나오죠? 네. 그렇게 조금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대가리가 꼬리 되어 있어요. 여기 한쪽으로 약간 꼬리 있어요. 대가리 나가는 건 허어져 있거든요. 요 대가리 돼. 이파리가 잎이 3 내지 6장도 많아요. 5매 5장 5장마다 감이 크더라. 앞으로 가는 에너지 부드러울 때 그때 우리가 삶아가 나무 해물 때 몰캉몰캉할 때 있죠. 그 지게 잘라보면 옆으로도 크는데 여기 힘줄이 좀 생겨봤다. 나무 목줄이 됐다. 그러면 이리 안 커요. 이리 크려고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럼 대가리 여기만 넓이로 크는 게 있어요. 보드라운 것만. 목질화가 되지 않고 아주 말랑말랑할 때 있죠. 그때는 대가리 따라보면 옆으로도 이렇게 다 커. 요 마디도 좀 늘어지고 그 앞으로는 못 가지만 끊어보지 못 가잖아요. 근데 잎이 넓어져요. 그럼 잎이 넓어지고 두꺼워지면 뿌리가 맞거든요. 넓어지면 어떻게 돼? 잎이 커지면 어떻게 감이 넓어지죠. 그럼 우리 감이 오래 볼록하느냐 넓으면서 하는 거. 넓고 크냐 이 차이거든요. 우리 감이 어떻게 볼록합니까 아니면 넓습니까? 볼록하냐? 고가 좀 넓습니까? 약간 우리 가면 작은 가면 아니라. 넓어. 예. 넓은데 높이는요? 별로 안 높아요. 그럼 후기에 비료가 부족했어요. 이제 답이 나오죠. 그런데 시원하게 봄 조건은 잘했는데 여름에 NK를 뿌리서 낮아질 수가 있어요. 여름에 NK 비료를 줬다는 거죠. 예, 줬어. 그렇죠.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제 대화를 하면 그 어느 시점에 비료를 NK를 주면 더 이거 찬다 그랬잖아요. 요거 18대 18점 요 놈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럼 NK를 주지만 NK가 어떤 비료가 있냐면 NK 중에서 30 있어. 질소 네, 30. 30-0-12짜리 있거든요. 요걸 주면 되는 거죠. 요거 30이니까 요거 30이니까 가스가 빠져도 21이 되거든요. 21%. 21-12가 되거든요. 요 비료를 줬으면 되는데 이거를 못 줄 바에는 차라리 맹품산백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이거 30에 10에 8. 그죠? 이걸 계속 주고 있어서 맞아야 되는 거죠. 맹품산백은. 이 수치에 따라서 바뀌어버립니다. 그나마 그 가손이 잘 되고 있어서 꼭지가 안 들린 거는 지게짜리 잘라서 그렇다. 이런 거 다 농협에 가면 팝니까? 그렇죠. 지게짜리 잘라서 그렇다. 왜? 음달로 가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박을 친 거예요. 근데 그 양달로 이때 그 농사지 있으면 아마 거의 쪽박 찼을 거예요. 남들보다 돈을 더 벌고 있는 게 우리는 분수가 나와요. 내가 음달이 있기 때문에. 음달이 있기 때문에 더위를 적게 탔는데 그래도 우리는 또 요 놈을 줘가 NK 18-18을 줘가지고 감을 줘주고 있었어요. 해를 주고 있대. 내 돈을 갖다 내버린 것인 거예요. 그때 비료를 요 놈을 한 포로 하는 거 30에 12짜리 줬으면 감이 더 커요. 그럼 요걸 줬을 때 잘못하면 꼭지 한 개 들린 게 나와. 꼭지가 대가리 들어가 고가 이렇게 둥글게 안 나와요. 약간 꺼져버려. 햇빛이 이제 약간 어떤 건 요렇게 매딱한 게 나와요. 햇빛이 요렇게 바라보는 데 요기 약간 납작한 여기 앙크 산에 앉아라. 그 열과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일소현상 햇빛이 있다. 그 말은 질소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요거를 이제 8월달에 뿌려야 됩니까? 8월달.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이제 이게 그 잎의 두께가 네. 살이 찐 거는 펴 있고 네. 살이 빠지면 오므려진다. 음. 살이 찔 때까지 비료 주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아침에 감밭에 갔을 때 감 이파리 테두리에 동글동글 물이 맺히면 안 돼. 비료가 작으면 물을 토해내. 감을 더 많이 타. 잎이 두께가 얇으면 요 물방울 만든다. 물이 나와. 비료가 작으면 물 그렇죠. 생기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럴 때 그 이식값은 얼마나 그거 또 가르쳐 줄 거거든. 비료량을 측정기를 딱 꽂아가 만든 농사 짓는 걸 가르치니까. 제가 가르치는 건 땅의 비료량을 조사해가 가르쳐. 측정기 저희 사무실에 파는 게 측정기가 그 가격이 85만 원 팔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농사 지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하면 주먹구로 농사 짓겠죠. 그죠? 그래서 봄순이 나올 때 이파리 석 장에서 5장 될 때 적심을 잘라줘라. 잘라. 그러면 지금 개수를 갖다가 4,500개를 땄을 때 한 박스에 그러면 지금 요거 적심하고 요렇게 하면 여기에서 30% 플러스 해야 돼요. 30% 넣으라니 정수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정수를 할 거예요. 황금 한 구 딱 하면 저거 30% 늘어버려요. 그러면 저기에서 3, 40이 1200개가 늘어나죠. 그런데 박스랑 가격이 또 올라가죠. 5,000원이 또 올라가요. 그럼 이제 돈머리가 커져요. 이제 이해되죠? 예, 제가 가르치는 거는 돈이 늘어나게 하는데 과가 30% 커서 요 양이 박스 개수가 30% 늘어나면 1200개씩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약 그 6,000개를 따야 돼요. 그죠? 6,000개를 따야 돼요. 6,000개를 따는데 꼬담은 없어져요. 초기 연면시비에서 가지마다 영향을 줘버리기 때문에 자기 클량 잎이 커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요 잎에서 봄순에서 영향을 주면 잎에 요때 적심도 해야 되지만 영향을 계속 연면 잎을 영향 주잖아요. 그러면 요 봄순 이게 뿌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래쪽 가지에도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영양제를 치면 여기 영양소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뿌리를 가요. 근데 잔뿌리 나온 데까지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 여기 내려가면서 살점을 치우면 올라올 때 올라요. 안 담아가 안 나와요. 작은 과일들이. 작은 과일들이 안 나오려고 하면 여기에서 잎에서 출발해가 많이 내려가야 돼. 이렇게. 그 약을 칠 때 그 말이네. 그렇죠. 영양제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여기 글이랑 설탕이 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잎이 두꺼워져가 빨리 내려가면 요 잔뿌리가 발달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출발한 영양소 가야 되거든요. 이파리 있는 게. 내려가가지고 내려갈 때에 나무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있는 자리 좋다. 착각을 해버린 거죠. 위에 햇빛 많이 받는 건 좋다 생각하잖아요. 내년에도 열매고 그걸 생각을 바꿔본 거예요. 얘는 영양만 많이 내려면 좋은 줄 알고 거꾸로 기가고 있어. 아래쪽도 가버려. 처진 가지로. 처진 가지도 감이 다 커버려. 우리가 처진 가지는 감을 때문에 째면하죠. 그 왜 그러냐. 봄에 그 동작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 초기 연면식을 해가지고 그 위에까지만 하고 올해 한 가지만 영양제만 계속 키우시면 돼요. 한 가지만. 돈 절대 벌기 싫고 이제 시험을 해라 그러면 다른 데는 영양제 치고 한 가지만 갈 때마다 여기 영양제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 가지도 이게 감이 커버리고 위에 거부터 더 커버려. 왜? 여기 내리지니까 얘가 여기 져버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뭐 위에 햇빛이 많이 내리잖아요. 그럼 올라가 버려. 그러면 감이 꼭지 들리기 위에서 꼭지 들리죠. 밑에가 안 들리잖아요. 근데 요렇게 하나도 안 들려. 왜? 여름에 NK 안 주고 8월 초까지 요소 주면 들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8월 초까지 요소 주고 8월 중순 돼서 NK 주면 딱 많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은 엄청나게 큰 게 나오고 돈이 많이 벌어지겠죠. 단 태풍 벌면 안 돼요. 태풍 또 감이 크면 많이 다치잖아요. 그건 책임 못져.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그 잎에서
잎의 영양이죠. 잎의 영양이 뿌리로 가야 되거든요. 이쪽 뿌리로. 잎의 영양이 뿌리로 가야 돼요. 뿌리. 잎의 영양이 뿌리로 가야만이, 여기 가야만이 내려가면서 나무 살을 찌고 내려가더라. 옛날에 산에 송곳 끼는 거 있죠. 그걸 얘가 만들고 내려가. 그러면 거기서 나무 목질이 만들어지고 영양이 관이 만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은 어릴 때는 꼭지가 별로 안 커요. 가을에 가면 갈수록 더 커져버려요. 영양 많이 떼기 잎이 얇아지는 말은 진짜 더 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연면십을 하면 요 감 꽃핀데 요 뒤에 이파리 있잖아요. 요거 이파리. 요거 감 속으로 가면 똑똑 떨어지고 있죠. 노랑이가. 배고프 떨어지고 있어요. 요 잎이 똑똑 떨어지고 있다니까. 여기 언제까지 감달 때까지 안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럼 초기 연면식은 요 작은 잎들이 가을까지 안 떨어져요. 여기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비료가 부족하거나 영양을 생산 안 하기 때문에 공급을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연면식이 안 하면 여기 영양을 안 내리잖아요. 그럼 여기 아래까지 작게 좀 매운 거 다 떨어지고 있어. 아래까지들은. 위에까지는 조금 그냥 늦게 떨어지는데 아래까지 그늘진 데 있잖아요. 그늘진 데는 여기서 작게 내려주니까 작게 공급을 받는 거죠. 그렇죠. 금방 나온 거 이거 불안전 있잖아요. 이파리 이게 다 떨어져요. 거기 있어야 되네. 그게 단단하게 붙도록 초기 연면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예전에 기본이 요거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잎이 두꺼워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잎이 두꺼워지면서 잔뿌리가 발달하죠. 뿌리가 발달하면 뭐 해야 돼? 비료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 비료량이 얼마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료량은 이제 봄, 여름, 가을. 우리가 단감만 나눠서 보면 봄에는 비료량이 이 시가 2.5 정도, 여름에는 1.8, 가을에는 이게 낮아져야 돼. 한 1.5 정도. 좀 작게 준단 말이죠. 가을에 낮이 익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수확 우리가 약 50일이나 50일 전에 우리가 그 가을에는 수확 수확 시기니까. 50일에서 50일 전후로 해서 비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50일 전에 마지막 비료죠. 가을에 50일 전에 마지막 비료. 그럼 우리가 9월 초나 주면 거의 맞아지겠죠. 9월 초에. 그러면 8월 중순에 그럼 우리는 NK 주잖아요. 음달이기 때문에 8월 중순에 NK 주고 9월 초에 한번 NK 더 줄 수 있답니다. 비가 많을 때는. 비가 많으면 자꾸 식이 나가니까 온도 떨어지고 온도 더 춥다는 거죠. 그럼 비가 많이 올 때는 우리는 NK를 갖다가 온도가 더 낮아지니까 18-NK 줘버려야 돼요. 18-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럼 9월 달에 고온으로 줘. 네, 8월 달에 8월 9월 초에 담줘야 돼. 8월 우리가 8월 9월 초에 담줘야 돼. 8월 초순에 NK 줄 때는 30-를 주고 그 다음에 8월 초순에 주고 다시 이게 더 늘어나가 시간이 늘어나가지고 뭐 8월 20일 8월 말 정도 될 때는 18-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 줘야 되겠죠. 그 비에 따라서 온도 따라서 가리는 그 따뜻해지죠. 그럼 수확기 땡기지. 비가 많을수록 질소를 주고. 맞지? 아니요. NK를 주는데 약간 땡기가 줘야 돼요. 좀 자주 좀. 땡기 주는데 날짜를 땡겨. 질소가 들어있는 NK 줘야 돼요. 그죠? 30달 줘야 돼요. 과일이 많이 그때 커야 되거든. 근데 이제 늦게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온도 더 내려가잖아요. 그 18- 줘요. 8월 말쯤. 예. 9월 초에 줄 때 NK 줄 때는 18 주고 8월 말에 8월 그 초순에 줄 때는 NK를 30에 씌워줘야 돼요. 다르죠. 계절별 다르다고. 그리고 이 계절별 이 9월 초에 시값은 준다. 예. 18월 말까지만. 예. NK 요거는 30일 예. 주고. 요 비료량을 기준을 잡아서 농사를 짓는데 그 단감에서는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측정기를 꽂아. 그래서 요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연면시비 하기가 커지냐면 연면시비는 한번 하면 며칠 안 가요. 비 없으면 다 먹어버려요. 오늘 비 왕창 하루 엎으면 다 먹고 없어.
내일 안 하면 이파리가 펴지가 않고 봄에는 오물이가 커야 돼. 봄에 영양이 잎이 또록 말아놔야 돼. 근데 확 펴져버렸잖아요. 하루만 비 와가지고 어제 쳤는데 하면서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잎이 크게 안 커 끝나버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잎이 햇볕 받아 일하려고 펴버려. 봄에는 잎을 말아놔야 돼. 또록 말아야 돼. 뒤에 힘줄을 살찌가 말아놔야 되고 잎이 다 크고 나면 살찌가 피어나야 되고. 그럼 우리가 교육받을 때 이렇게 당나귀 기처럼 잎이 요래 되려고 했죠. 그렇게 하면 농사 돈을 못 벌어. 잎이 살찌가 펴지지. 깜치에 펴져가지고 살이 더 많이 찌가지고 식당에 밥디뱅 밥뚜껑처럼 뒤로 살짝 디비지. 살을 많이 찌가. 그러면 감이 턱이 안 타고 잘 커요. 그럼 지금 그 그린 1.5에다 설탕을 꼭 쳐야 하는 거네 저걸요. 7월 15일까지 설탕을 넣으면 약 칠 때마다 7월 15일까지. 영양제하고 같이 쓰였거든. 그러면 우리가 요 날짜 정도면 얼추 대충 맞아지잖아요. 한 달에 3번 약 치면 농사 잘 지는 사람 이 정도 매년 안정적으로 감을 따는 사람은 약을 철저히 잘 치거든. 근데 저기 푹 줄은 사람은 약을 뭐 한 달에 2번 치니까 안 치는 사람이. 방개 작업을 잘하는 분들은 기복이 없어요. 따는 양이 거의 비슷해. 그래서 그 약 방개할 때 이렇게 치면 잎이 두꺼워서 잎이 일을 많이 한다. 그 잎이 일을 많이 해 뿌리가 많이 발달해. 그 뿌리가 발달하면 비료를 줘갖고 잎을 살을 쪄야 되는데 비료를 안 주면 잎에 먹은 거 며칠 못 가요. 그래서 잎으로는 연면십에 요소를 이어버리면 뿌리가 비료 없는지를 몰라요. 잎이 깜찍하게 생겨. 그래서 요소를 이어갖고 안 돼 있습니다. 그럼 후반에는 날이 안 좋을 때는 요소를 한 번씩 이어갖고 강의를 하는데 그때 요소를 잎으로 줘놨다가 뒤에 뿌리 필요 없으면 급격히 나빠져요. 뿌리에서 먹어야 될 양을 갖다가 잎으로 먹으면 조금밖에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요소 이런 걸 뿌리에 한 뿌려줘라 이 말 아닙니까? 네, 뿌리에 계속 줘요. 그래서 봄에 나 그럼 복합을 사지 마. 요소를 사셔야 요소를 사야. 돼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막 자주 뿌려주면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잎이 까매질 때까지. 밭에다 막 그렇죠. 잔뿌리 있는데 막 뿌리고. 예. 한 번에 모닥 주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 번 짜지. 잎이 살이 찌고 펴질 때까지. 그래 주면서 잎을 살을 찌우면 우리가 원했던 감의 크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방법을 7월 15일까지 하라는 거죠. 7월 15일 넘어가면 7월 15일 이후에는 이제 요때는 7월 15일 요때는 후반기 요때는 칼라 1.5리터에 설탕을 쓰면 500g만 써라. 감에 얼룩이 진다. 설탕이 많이 쓰면 500g 써라. 저기서 칼라라 하는 건 뭐지요? 색깔 나는 깔라는 거? 저희 제품이 큰 말통으로 된 게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요걸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음다리인데 이파리 힘줄이 허옇다. 복판에 잎이 힘줄이 허옇다. 그러면 가리를 좀 첨부해줘야 돼요. 여름에 썼던 비료가 질소가 많아가지고 이파리 힘줄이 요 힘줄 있죠. 여기 안에 안이 약간 노릇삼아야 돼. 놀아야 되는데 여기 허옇면 질소가 너무 많고 가리가 부족해요. 힘줄이 노라면 가리는 함부로 처방하면 안 됩니다. 가리를 함부로 주면 힘줄이 더 노래지면 가리가 많아서 과일이 더위를 타서 안 자라 여름에. 그죠? 이파리 힘줄 요걸 다시 해봐야 돼. 힘줄. 노래야 한다. 약간 노라면 되는데 펴 있어야 되고 노란 데다가 또 옆면십에 가리를 섞어버리면 더 노래져 버리거든요. 그럼 더워서 안 커요. 그래서 감이 색이 빨리 나면 감을 늦게 따요. 안 크기 때문에. 우리 빨리 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보네. 비록 부족해서 색이 빨리 났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 세포량만큼 자라거든요. 세포량만큼. 그래서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포량만큼. 그래서 요렇게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온도가 떨어질 때 그럼 우리가 시기가 이제 9월달로 갔을 때 그죠? 9월달로 갔을 때 그때는 온도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빨리 익히려 그러면 그때는 가리를 염화 가리를 써도 됩니다. 연면십에.
9월 한 10일 돼서 우리는 음지잖아요. 양지에는 염화가리 쓰면 또 나빠질 수 있어요. 이때는 여기 영향이 치면서 염화가리 예마가리가 칼납니까? 비료 그런 게 있어. 염화가리 가리 비료 요거를 1kg에서 많게는 3kg까지 쓸 수 있는데 약 칠 때요. 그렇죠. 여기 영양면에서 같이 해서 그렇지. 이렇게 해가 여기에 우리가 약도 간이 이것저것 섞어갖고. 여름에는 공기이기 때문에 오후 3시 이후에 약을 치면 좋아요. 여름에 공기는 우리가 농약 관계가 아, 우리는 아침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후가 좋구나. 어, 3시. 우리 3시에 약을 쳐본 적이 없는데. 고온 예. 고온기에. 예. 그런데 한여름에. 오전에 치는 거는 우리가 일액이 있기 때문에 약이 좀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나온다. 쉽게 나와요. 그래서 감이 고가 넓이가 늘고 고가 못 올라간 거는 우리가 비료를 잘못해서 그래요. 더위를 타서 그래요. 그럼 모든 게 맞아지면서 찾아보면 작게 나와요. 감나무 가지를 하나 잘라도 제가 알 수가 있는데 감나무 가지를 딱 잘라도 보면 표가 나거든요. 그 감을 들고 와도 표가 나요. 주인이 뭔 일을 했는지 다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어디에 나타나 있으니까 행동은. 그래서 어느 실력이 되는 사람 실력만큼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력이 안 되는 사람 이야기를 못 하겠잖아요. 근데 비료량은 이렇게 돼요. 이 비료는 기계를 꽂으면 과학적으로서 얘기죠. 측정기 딱 꽂으면 여기 지금 사무실 측정기가 없는데 차이입니다. 측정기 딱 꽂아서 그 수치로 해요. 일단 봄은 6월달, 5월달까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을에 그 우리가 수확기를 땡기려면 좋은 기에는 이게 염화가리를 채용할 때 온도가 낮을 때. 그럼 봄에 이렇게 연면식이 하면 꽃눈이 빨리 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요. 태추가 쑥꽃이 피는 거 있죠. 딱 잘라보면 그 쑥꽃 잡혀요. 우리 많아요. 나무가 자꾸 흐느리지. 네. 우리 한꺼번에 보면 나무가 조그마한 부위보다 더 작아져 버려요.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안 쓰고 우리가 여름에 그 우리 사장님이 6월에서 8월달 사이에 요 사이에 NK비를 썼는데 이게 18-1을 썼다는 거예요. 0-18. 요 비료를 썼기 때문에 태추가 안 큰 거예요. 요 비료를 쓰고 있다. 그 태추같이 또 양다리일 수도 있어요. 양다리라. 그 양다리면 더 심해요. 그럼 태추가 정말 좋은 감을 갖다가 미워하게 돼 있어요. 네. 저놈이 돈을 안 벌어주고 맨날 얼룩만 나쁘고 올게 좋을까 하니까 올게 또 나쁘고 내년에 좋을까 하면 내년 또 나쁘고 그건 주인이 잘못하고 있는 일이 그 감의 특성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키워야 되는데 그럼 공기에 열매가 더 비대가 되는 것들은 질소를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복숭아밭에 퇴비를 이렇게 주운 밭은 여기서 막 그러면 계속 계속 30 줘야 되네. 전혀 다른 얘기. 그냥 요소를 많이 줘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익을 때에 대해서는 NK 줄을 거 나와 있죠. 그저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익을 때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이제 비료 주는 방법. 비료량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기계를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비료량을 맞춰줘. 예. 근데 잎 테두리에 물방울이 맺히면 비료가 작다. 여기서 물방울 생기면 동글동글 맺히면 자기가 먹은 걸 토해낸다는 거죠. 그러면 잿빛 곰팡이에 병이 와요. 병이 온다. 그리고 퇴비를 가까이 주면 나무는 조금씩 감이 안 커요. 멀리 테드 줘라. 멀리 줘도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함부로 많이 주지 말고 많이 주고 퇴비 많이 줘가지고 감 작아지고 봄에는 크다가 여름 되면 째매지는 농가들 많아요. 봄에 퇴비 많이 주는 사람이 양달밭에 그러는데 저 사람이 열심히 부지런한데 봄에는 엄청 좋아. 7, 8월달 되면 안 커가지고 가을 되면 째매는 거 따와. 똥구멍을 했다 그때 들어보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내하고 똑같이 했는데 저 사람은 감이 작아. 아무리 부지런해도 소용없어. 방법의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 주는 방법. 비료는
그 밑비료, 기비는 이게 눈이 부풀 때, 그 눈이 부풀 때 비료를 주더라도 기술센터 토양 분석해가 줘라. 토양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했는데 여기 보면 가리가 많은데 가리를 주라고 돼 있거든. 이거 보면 분석 우리나라에. 그래서 요 분석표는 보고 밑에 요 내용들을 보지 마라. 안 맞다. 가리가 많아서 1년에 안 줘야 되는 가리 주라고 돼 있대.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공기에 가리가 밑으로 들어가면 오늘 또 늘어나거든요. 그럼 공기 지나고 난 다음에 주면 되거든요. 가리 양을 함부로 가리를 주면 안 됩니다. 기비는 밑비료는 눈이 부풀 때 주는 게 좋다. 그리고 땅을 뒤집어 주고 잔뿌리 하나씩 끊어주면 더 좋고, 땅을 물리성은 좋게끔 하면 옛날 같으면 삽을 다 파고 구덩이 파고 이었는데 요즘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생이 쏟아지면 비료가 흡착력이 좋아갖고 비료 효과가 더 좋아지더라. 땅이 굳어있는 상태에 비료 이래 주는 생땅이 주는 것보다 땅을 약간 한번 우리 쪼아주는 게 좋다. 그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고추 심을 때 참 힘이 없고 어려운데 딱 또 파디비 갖고 심죠. 그냥 비료 뿌리고 tel 뿌리고 고추 심으면 제일 수월할 건데 그래 항상 아무도 없죠. 나이 많은 할머니가 호박 구덩이 파가지고 호박 심죠. 왜 그랬겠습니까? 안 된다는 걸 미리 아는 거죠. 효과가 떨어지더라. 효과가. 그래서 또 땅을 뒤집어 주면 좋다. 근데 단감은 수령이 크고 이제 뿌리가 좀 두꺼워요. 근데 이제 뿌리가 얇고 힘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과 같은 거는 이게 외성 대목을 만들어 이래가지고 잔뿌리만 있고 굵은 뿌리가 없어요. 그 힘이 없어. 그런 것들은 더 땅을 뒤집어 줘야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땅을 뒤집어 주라고 하는데 요렇게 기비 요 때에 기비 줄 때 우리가 토양을 뒤집기를 하면 좋다는 거지 꼭 하루 소리 아닙니다. 못한다는 사람은 뭐 시킬 수는 없고 땅을 뒤집게 해주면 좋다. 이게 엄청 좋아. 그러면 다음에 추비를 할 때도 물리성이 좋아서 비료가 효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지나가다가 뭐 한 두 번 찍어놓고 나 들어가면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 안 되고. 이래 조금 짜져야지. 앞으로는 이제 이것도 더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요즘 쩌면 톱 있잖아요. 빨대 톱 같은 거 그걸 막 싹 돌리겠는지 그죠? 뭔가 해가지고 어떤 연구를 찾아야 되지 힘들게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좋아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우리가 봄에 기비량을 결정하는 거는 기비는 뿌려놓고 땅을 뒤집으면 비료가 좀 들어가잖아요. 그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비료량이 얼마냐고 나눠야 되겠죠. 단위 면적당. 그럼 이게 100평에 한 포를 썼을 때 0.8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포를 썼을 때 100평에 한 포. 그건 단위 면적을 계산해야죠. 그럼 면적이 작으면 그 면적을 좀 축소해야 되겠죠. 그죠? 감나무가 우리가 심어진 면적에 비료 뿌려서 면적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자주 정을 계산 한 번에 몽땅 주면 그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면적이 100평 중에서 가령 비료 뿌릴 면적이 50%냐 30%냐 차이겠죠. 근데 지온기에는 높으니까 많이 줘야 되는데 공기에 낮으니까 적게 자주 줘야 되겠죠. 여기 계산이 이제 또 달라진 거 나오죠. 그래서 봄에 밑비료는 좀 많이 이렇게 뿌려놔도 온도가 낮아서 비료값이 높으면 해가 없는데 공기에는 많이 주면 해가 있다 답이 나와있죠. 가을에는 수확 50일 전에 비료를 마치라는 것도 나와있고 그래서 어떤 비료가 마무리 지을 거니까 그 차이죠. 마지막에 마쳐야 될 거 요소를 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라가 되겠죠. NK가 좀 익으려 되겠죠. 요런 차이. 온도가 떨어지니까. 온도가 떨어질 때 따뜻하게 만들면 감이 잘 익겠죠. 예. 온도가 떨어질 때 차게 만들면 감이 또 덜 익잖아요.
이런 방법의 차이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비를 줄 때는 잎이 1액 물방울이 탱글탱글 생기면 비료가 부족하다. 요 수기겠죠. 그죠? 잎이 얇아서 오므려져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비료 부족. 동글동글하면 비료 부족이다. 오므려져. 잎이 오므려진다. 여기 요렇게 오므려진다는 거죠. 그럼 비료가 부족해서 살이 빠진 거죠. 심줄이 굵고 잎이 얇으면 요렇게 되겠죠. 잎이 앞면이 뚫고 살이 찌거든요. 앞면이 살이 찌면 뒤집어지겠죠. 앞면에 살이 빠지면 오므려지고. 그래서 잎이 살이 찌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여름에 NK 주고 더울 때 잎이 오므려진다는 거예요. 가면 요래 돼 있죠. 노랑화 해가지고. 그래서 그 경제적 손실이 이때까지 못 버는 돈을 이제 찾아주는 거죠, 제가. 근데 뭐 들어갖고 뭐 헷갈리겠다. 헷갈리는 게 아니고 요거 유튜브 올려놨 테니까 그것만 열심히 보고 본인 앞으로 지금 강의를 해놓은 거니까 아 예. 본인들 앞으로 강의를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사무실 강의 때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들으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계속 습득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꾸 들으면 알겠다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한글만 홍보 강의를 한글이 보시고, 있던데요. 한글만 치니까 나오대요. 그렇죠. 그 공부를 계속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4,500개를 따는 게 아니고 요게 6,000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6,000개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6,000개가 나온과 동시에 돈을 답답해. 20% 이상 더 받아요. 약 30%, 20% 이상 더 받아요. 여기 플러스 여기 보너스가 20%가 붙어 있어요. 그럼 요 그 개수 늘어난데 20% 나면 따블이 2배 소득이. 그죠? 지금 4,500개를 열심히 해가 딸 건데 이게 6,000개가 되고 6,000개 플러스 20%. 그럼 얼마 됩니까? 여기 20% 되는 것 같으면 1,200개 또 붙죠. 1,200개 붙으면 어떻게 되면 7,200개가 되거든요. 그럼 4,500개 될 돈에 우리는 7,200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 박스 개수를 들고 돈이 많이 나왔으니까. 한 박스에 작게 줬으니까. 알을 작게 줬으니까 한 박스당 인건비가 또 적게 들어갔거든요. 단가면 작으면 작을수록 내게 없다. 서울로 가는 차비가 1,000원이 감알 잘 닫고 500원은 낮춰주는 것도 아니고 예. 박스 값이 들어간 게 작은 것도 아니고. 1,000원이 뭐 500원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뭐 모든 것이 다 돈이 똑같이 붙어요. 근데 중매 수수료가 30,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하고 조금 차이 나겠죠. 돈 차이. 그런데 그 작게 받았다고 내가 득대는 없어요. 그래서 과일을 크게 배우는 방법, 키우는 방법을 요 간단 명령이에요. 비료는 어떻게? 잎이 오므리면 계속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지하고 음지는 그 8월 초냐 그 8월 15일에 단가면 15일에 NK 주라. 근데 NK 줄 때 잎의 상태를 보고 18을 줄 거냐 30을 줄 거냐 차이가 있대. 그러면 양지는 9월 초에 NK 주라.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두 네 분이 오셨는데 잘못된 일이 NK를 잘못 줘가지고 잘 키우가 고관하지. 지금 9월 초 지금 두 개 다 마지막이네. 비료는 마지막이네. 그렇죠. 마지막 비료인데 그 전에 충분하게 비료 밸런스를 잡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모르지 많이 모르지. 그렇죠. 유튜버를 자꾸 봐야지. 네, 유튜브에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 황금환원법의 식물 생명 이론을 익히면 이 방법을 활용하면 지금 올해 돈을 벌어야 될 돈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한 달에 며칠에 한 번씩 하는데 교육을요? 언제 하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그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20일 이후에 그 강의를 하는데
모르면 사무실에 전화해도 되고 예. 밴드에다 공지를 해요. 그래서 계속 그 기술을 배워갔어요. 사무실 강의는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로 합니다. 전에는 조금 작았는데 또 확장 공사 해놨죠. 그럼 지금은 이제 복합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양 분석이에요. 이게 아까 그 토양 토양 분석 분석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기술센터에 가죠. 그러니까 그걸 파를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복합을 줬는데 해마다 그럼 비료를 요소를 자주 주는 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요소를 한 4년에서 한 5년을 찍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NK만 조절하면 되거든요. 마지막 요때 요것만 조절하면 될 거예요. 대비도 줘놨고 복합도 줘놨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인상갈이 과다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과일이 안 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소를 자주 주라. 많이는 주지 말고 적게라도 자주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봄에는 참 좋았을 거예요. 봄에. 근데 6월달 가면 크고 좋죠. 네. 근데 7, 8월달 가면 뭔가가 요놈이 NK를 주기 좋은데 비료가 작았나 그러거든요. 비료가 작은 게 아니고 토양의 인상갈이 축적이 되게 많아요. 나무가 시퍼렇게 청태 끼잖아요. 거기 대다서 보면 청태 끼죠. 예. 항상 이렇게 감잎알이 열애가 물 뻥창 탁 섞고 그러죠. 그렇죠. 요것도 요래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파리 세 번째, 네 번째 요래돼 있는 거 요게 그 인상갈이 가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퇴비를 많이 주거든요. 이거는. 요소를 자주 주고 옆으로. 그죠. 퇴비는 많이 줘. 요소- 지금까지. 퇴비를 많이 주거든요. 퇴비 많이 주면 세 번째, 네 번째 이파리 딱 요렇게 돼. 퇴비를 그리고 줬죠. 가지가 요로 나가다 잎이 끝이 오그려져 버려. 봄도 요만큼 나가다 잎이 조금 오그려져 버리거든요. 그 퇴비 때문에. 퇴비에 가리 소금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게 대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밝히고 보니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퇴비를 몇 년간 안 주셔야 돼요. 퇴비가 버렸죠. 몇 년간 퇴비 주면 더 손해가요. 근데 또 사람들 늘어나니. 퇴비 안 하면 뭐 죽는 줄 알았는데 뭐 그 사람들 놔주고 우리끼리만 잘 살아야지. 보통은 한 나무에 하나씩 다 주대. 네, 그래 선생님 그래 알고 있죠? 그게 이제 과다되가 나빠지는 거죠. 퇴비를 주면 안 돼. 내가 소고름은 한적이랑 해만 네, 네. 그 어릴 때 처음에 어느 순간 좋다가 살살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년에 한번 안 줘봐야 되겠다. 내년 아니면 앞으로 5년간 안 되지. 그럼 불안해서 못 살고. 그 전에 토양 분석을 하면 되니까. 토양을 비료가 키우는 거야. 네, 토양을 분석하면 되는데 그 비료가 퇴비 많이 줬다고 해서 감이 끝까지 크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부 털어지고 나빠져요. 이거 가져가든지 흙이에 깔아놓는.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씩 강의하니까 자주 와가지고 예. 강의도 듣고 요걸 사진을 찍으면 되겠어요. 예. 당장 뭐 어렵진 않지. 예. 뭐 그래도 이게 단감이라고 다르고